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7일 오후 5시입니다. 오후 4시 현재 사전 투표율이 이렇습니다. 8.22%입니다. 전국입니다. 8.22%는 같은 시간 내 지난 대선 첫째 날 사전투표에 비하면 조금 낮습니다. 그때는 14.11%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의 같은 시간, 즉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투표율 7.09%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8.22%. 그런데 지금 여야 다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사전투표 동료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전투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하는 이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당일 투표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한다, 이런 공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전투표 동료에 나선 건 아니지만은 사전투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믿고 사전투표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늘 정오 무렵에 용산에 있는 집무실 근방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12시 7분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투표하는데 7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가 7장을 받았답니다. 윤 대통령은 7장을 다 여기 담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난 대선에는 한 장이었지 않습니까? 투표 용지가 7장입니다. 7장을 찍고 그걸 한 봉투에 담으려고 하니까 좀 어리둥절했던 모양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기 다 넣어요 하면서 물었다고 하네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별로 4장에서 7장까지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 7지역에서는 한 장이 더해져서 총 8장을 받아가지고 한 번만 찍어야 됩니다. 8장에 요 기표를 할 때 한 번만 찍어야 됩니다. 여러 군데 찍으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은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투표일인 6월 1일에는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만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4장, 5장, 7장, 8장 이렇게 각 지역에마다 다른 투표용지로서 기표를 하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선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을 뽑습니다. 기초단체장이라고 불리는 구청장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 광역의원이라고 불리는 시의원을 뽑습니다. 지역구 기초의원이라고 불리는 구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시의원을 비례대표로 뽑는 또 방법이 또 하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구의원을 또 비례대표로 또 뽑습니다. 이 대다수 유권자들에게는 색깔이 다른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이 기초구의원, 기초의원은 이 구의원을 말합니다. 이 구의원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한 선거구당 2명에서 4명이 선출됩니다. 한 정당에서 후보를 여러 명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가, 1-나, 여기서 1은
의석수가 제일 많은 민주당입니다. 이 다시가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이 다시 나 두 명을 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는 정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후보에게 도장을 다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반드시 한 명만 찍어야 됩니다. 투표 용지에 한 번만 찍어야 됩니다. 두 번 찍으면 안 됩니다. 교육감 투표 용지는 용지가 가로로 아주 깁니다.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 중립의 의무라든지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기호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기억해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뽑힌 지방선거에서 뽑힌 분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소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3,551곳.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한다든지 일을 하시는 그 장소에서 막 수백 메타 정도 되는데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투표하실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제 사전투표 경쟁을 막 보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점점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당일 6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놀러 가기 위해서 27일, 28일 미리 찍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울릉도에 주민등록지를 갖고 있지만은 서울에서 투표할 수가 있으니까 울릉도에 가지 않고 얼마나 이게 편리합니까? 그런데 지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 몇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이 아니죠. 2020년 4.15 총선 이후부터 사전 투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워낙 반복적으로 퍼뜨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무슨 증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로 유튜브 통해서 너무나 집요하게 선전하고, 요사이는 또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이 조선일보 등에 막 광고를 내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리니까 여기에 속는 사람이 주로 이 보수층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지난 3월 9일의 이변을 낳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을 떨어뜨렸어요. 누구의 투표율을 떨어뜨리느냐? 보수 지지층의 보수 성향 사람들이 투표 성향을 바꿔가지고 투표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3월 9일 아주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요 사이도 열심히 지금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보수는 음모론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선관위가 황교안 등 몇 사람을 공직선거법상의 자유선거 방해죄로 2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그 죄목이 뭐냐면은 사전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선택 의지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주권자의 주권 행사가 가장 구체적인 게 투표인데 그 투표 행위를 방해했다고 해서 2차례 고발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주변에 오늘 내일 사전투표를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좌우를 떠나서 민주당 지지자든지 국민의힘 지지자든지를 떠나서 3일 중에 하루를 선택을 해가지고 편하게 투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또 이 제도는 보수 정권 때 만든 겁니다. 감사합니다.